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뭘 이야기했냐면 마찰적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섹터럴 시프트도 마찰적 실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마찰적 실험에 속하는지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섹터럴 시프트가 뭐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인더스트리에서의 어떤 이제 수요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전주 지역에 뭐 무슨 공장이 있냐면 BYC 공장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저기 내복 만드는 공장이었죠. 근데 이 BYC 내복 만드는 공장이 지금은 이제 없지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BYC 내복은 팔고 있지만 이 공장이 어디로 갔냐면 베트남으로 갔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뭐 군산에서 자동차 GM 공장에서 이제 자동차 만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장 샷다운 시키면 GM 공장에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 일자리 잃게 되는 거죠. 여기서 BIC 공장이 샷다운되면 BIC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BIC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딴 데 가서 일자리를 찾든지 비슷한 일을 하는데 딴 데 아니면 그냥 여기에 GM도 마찬가지죠. GM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딴 데 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딴 데 가서 일자리를 찾으면 되는데 못 찾거나 혹은 BIC 공장을 딴 데 가보니까 지금 내복 만드는 공장이 한국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지역을 가지도 못하고 다른 지역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 내복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럼 다른 일을 해야 되겠지. 그러려면 이제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실업이라 그래서 이런 섹터럴 시프트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도 일종의 마찰적 실업이라고 맨큐 책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런 섹터럴 시프트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바뀌고 그리고 이 섹터럴 시프트로부터 사람들이 한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는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리고 산업 전체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기존에 있는 교과서는 보면 이거를 구조적 실업에 속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스트럭처럴 언임플로이먼트에 속한다고. 이런 다른 책들 보면 아마 구조적 실업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그 산업 간에 이동하는 거. 노동자가 이제 BIC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뭐 딴 공장에 딴 산업으로 이동하는 거죠. BIC가 내복 만드는 공장인데 이제 뭐 슈퍼마켓에서 일한다 그러면은 산업이 이제 바뀐 거죠. 뭐지? 그런 식으로 이제 산업 간의 어떤 이게 대체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산업에서 일하다가 다른 산업에서 이제 고용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구조적 실업이라고 다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맹교 책에서는 이런 실업을 이제 마찰적 실업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맹큐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이것도 일종의 마찰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내가 BIC 공장에서 일하다가 잘렸다. 그런데 이제 다른 그 BIC 공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다른 산업에서 이제 슈퍼마켓에서 일하려면 그게 맞는 이제 새로운 어떤 기술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고 스킬도 내가 저기 뭐냐 획득해야 되고 또 그래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잡을 찾기 위해서 내가 시간이 걸리니까 일종의 서치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도 마찰적 실업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맨큐는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한 나라의 산업 구조 자체가 이제 바뀌어서 발생하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가 뭐그 내복 같은 거 이제 이런 노동 집약적 산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노동 집약적 제품을 만드는 산업이 이제 중요한 주된 산업이 아니라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아니면 뭐 어떤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어떤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 이제 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조적인 변화라고 해서 이런 섹터럴 시프트는 구조적 실업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알려진 거는 이런 것들을 다 구조적 실업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책에서는 이걸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 공부할 때도 이 부분에 이제 마찰적 실업을 알아두시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전체 국가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시험 공부를 할 때에는 그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방식을 따라가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한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별거는 아니고 자 이제 그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마찰적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적합한 잡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어떤 기업들이 자기한테 적합한 사람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본 원인은 이 둘 사이에 잡을 찾는 사람하고 이거
소위 말하는 그 노동을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 노동 공급하는 사람하고 노동을 수요하려고 하는 사람, 기업들, 노동 수요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정보의 비대칭성이든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뭐 테이스트라든지 스킬이라든지 이런 유해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 마찰적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자연 실업은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업을 자연 실업이라고 그러니까 요 마찰적 실업도 일종의 이제 자연 실업의 일종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일종의 이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실업이지만, 그러면 정부가 이 실업을 줄이고자 한다면 이 잡서치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잡 잡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러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나 혹은 이새 일자리에 맞는 사람을 찾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 되도록이면 빠른 정보를, 좋은 정확한 정보를 가능하면 빨리 알려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가 가버먼트 인플로이먼트 에이전시들을 통해서 전부 여러분들 하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어디에 가서 잡 구하는지 뭐 모르겠는데, 그죠? 뭐 사람인에서 구합니까? 아니면 뭐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부 기관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이 잡과 관련되어 있는 특히 이제 일자리 생겼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빠르게 이제 제공하죠. 정확한 정보들을 좀 더 빠르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부 기관들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그것만큼 매칭할 수 있는 일자리 찾는 시간을 줄여주게 할 수 있으니까 마찰적 실업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이제 한 가지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이 부분인데 구조적 실업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지?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지 BYC에서 일했다. BYC 공장에서 일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내복 만드는 거 일했는데 이제 공장이 이 BIC 공장이 딴 데로 이동해서 이제 베트남으로 이동해 버려서 더 이상 이제 여기서 내복 만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옛날에 정말 잘했던 게 내복 만드는 건데 내복 만드는 건 더 이상 이제 그런 일자리는 없으니까, 그러면 다른 일자리를 찾으려면은 그 일자리에 다른 일자리에 맞는 스킬을 배워야 되겠죠. 그 스킬을 배우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 내 돈 내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것도 정부가 도와주면 되겠죠. 퍼블릭 트레이닝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너 저기 뭐지? 그럼 이리 와. 내가 저기 뭐지? 정부가 이제 가르쳐 줄 테니까 대신에 그동안에 가르쳐 주는데 너 그냥 오라면 이게 잘 안 오니까 그래도 내가 공짜로 이게 스킬도 가르쳐 주고, 그리고 혹시나 너 이제 그동안에 그 가르치는 동안에 잡을 못 잡고 있으니까 너 사는데 너무 힘드니까 내가 도시락은 내가 저기 뭐지 도시락 값은 줄게.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니네 집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비는 좀 줄게. 뭐 이렇게 좀 해주면서 정부가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부가 이걸 왜 하겠습니까? 이걸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을 이 뭐지 배우게 되면 그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취업을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일종의 이제 실업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가버먼트 인플로이먼트 에이전시라든지 퍼블릭 트레이닝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마찰적 실업을 줄여서 이제 줄이는 게 목적이고, 그 줄이게 하는 어떤 기본적인 수단이 뭐가 되냐 그러면 새로운 잡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되도록이면 짧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는 실업 급여입니다. 뭐 혹은 이제 뭐 실업 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unemployment insurance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급여가 뭔지,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실업급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건 정부의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정부가 이제 하는 건데, 한국은 지금 아직 완전한 모든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실업급여에 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의 프로그램이지만 여러분이 이제 어떤 뭐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면은 이 실업급여 보험에 드는지 안 드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 들어야 됩니다. 완전 이제 전 국민이 다 이제 실업급여에 들 수 있는데, 어쨌든 실업급여에 든다는 건 뭐냐면 일종의 보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보험이라는 건 뭡니까? 일정 정도의 매달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보험료를 여러분만 내는 게 아니라 보험이니까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보험료를 누구하고 같이 내냐면 여러분하고 취업자하고, 여러분하고 좀 이상하다. 취업자하고 이 취업자를 고용했던 고용주가 동시에 일정 정도 매달 보험료를 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취업자가 나중에 이제 그 해고가 되면 잘리게 되면 이 정부 기관에
이 뭐지 보험금을 요청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실업급여입니다. 요청하는 이 보험금이 실업급여입니다. 근데 이 취업자나 고용주가 매달 내는 어떤 이 보험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의 보험료를 내고 일정 기간 1년 이상의 어떤 취업했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잘리게 되면 많게는 뭐 6개월까지, 뭐 적게는 뭐 4개월까지 이제 보험료를 일정의 보험금을 이제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이게 이제 실업보험의 제도입니다. 이 실업보험제도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거는 이 실업보험제도가 생긴 거는 여러분들 보험이 왜 생기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죠? 보험이 왜 필요합니까? 혹시나 불의에 운이 안 좋아서 안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뭐 화재보험, 뭐 자동차 보험 이런 다 그런 겁니다. 실업보험도 마찬가지인 거죠. 안 좋은 일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실업보험에서 잘리는 거죠. 내가 취업해서 저기 뭐 직장에 다니고 있다가 직장에서 잘리게 되면 해고가 되면 그러면 이제 당장 뭐가 없습니까? 내가 매월 받던 이제 월급을 못 받는 거지. 월급을 못 받으니까 내 소득이 없으면 당장 뭐 합니까? 소득이 없으면 당장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잖아. 뭐지? 밥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뭐지 식이죠, 그지? 뭐 옷은 좀 옛날 거 입는다 하더라도 잠자리도 이제 내가 월세 낸다 그러면 그 당장 잘 데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계 위협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불확실성이나 안 좋은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에 드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실업보험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실업보험이고 통상적으로 나쁘지 않죠, 그지? 자, 이제 그런데 실업보험의 부작용이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실업보험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많이 있다.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 실업보험이 오히려 실업을 증가시킬 수 있다. 라는 그 이야기합니다. 이 실업보험이 있기 때문에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런 거죠. 그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앞에 예를 들어 보면 이 경우입니다. 쌤이 이제 그 자기 식구가 5명 있는데 자기까지 포함해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유일하게 돈을 버는 사람입니다. 식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자기가 갑자기 이제 그 잡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식구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저축이 자기가 있으면 조금 견딜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극단적으로 없다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당장 이제 먹고 살 게 너무 없는데 그래서 당장에 안 되겠다. 뭐 맥도날드에서라도 뭐 파타임 잡이라도 뭐 저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업보험이 없으면. 근데 만약에 실업보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실업보험이 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은 이만큼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의 액수를 내가 돈을 받으니까 먹고 살 수는 있는 거지 당장은 조금이라도. 그러면 조금 힘들지만 먹고 살면서 먹으면서 그리고 저도 저 실업급여를 받아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실업급여를 받아서 좀 시간을 가지면서 자기한테 적합한 잡을 찾을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실업급여의 목적인데 실업보험이 이제 가지고 있는 목적인데 방금처럼 이렇게 되면 그러면 당장 이제 일자리를 안 구해도 되니까 왜냐면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일자리가 잘렸을 때 일을 잘렸을 때 그지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내한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이제 실업 상태로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마찰적 실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보통 이제 실업보험의 부작용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이겠죠. 근데 내가 저기 뭐지 실업급여가 받으면 그러면은 이제 내가 실업급여를 앞으로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천천히 이제 잡을 찾겠죠. 그 액수를 받을 수 물론 충분하지 않은 돈일 수 있는데 내가 평상시에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높은 돈을 받는 사람들은 곧바로 또 이제 빨리 잡으려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정 정도의 마찰적 실업이 이제 증가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뭐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지? 이게 이제 부작용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부작용이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제 뭐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실업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업급여가 있는 베네핏도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지? 소득이 불확실성이 생기는 걸 줄여주는 거죠, 실업급여가 있으면. 당장 이제 아까 저기 그 맥도날드 예스처럼 내가 8만 1년에 8만 불 벌어들이는데 아니면 뭐 한 달에 8만 불 벌어들이는데 갑자기 이거 못 벌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면 이제 뭐지? 큰일 났다. 내 애들 저기 뭐지?
먹이 살려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그 돈이 없으니까 그지? 뭐지? 갑자기 내가 돈이 있다 돈이 없어지니까 이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죠. 그걸 이제 줄일 수 있는 거죠. 이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째 측면은 뭐냐 그러면은 큰일 났는데 당장 애들 먹이 살려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합니까? 에이, 안 되겠다 급한 데라도 저기 일단 맥도날드부터 취직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실업자가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작업을 이제 찾을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거죠. 자기가 이제 리서치 이제 이카노미스트였으면 그런 작업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좀 충분히 시간을 벌어주면 이 사람이 자기한테 이제 맞는 작업을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사람의 생산성이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 전체적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업보험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실업의 영향을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가 모든 나라에서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서 이제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도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실업급여 실업보험을 이제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당연히 돈은 들겠죠, 그렇지? 그것만큼에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데 있어요.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마찰적 실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조적 실업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도록